이강민의 잡지사 1호로 7번째 페이지. 세상의 모든 전략과 전술, 손자병법을 역사 속 실전에 녹여주실 분이죠.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사의 대가가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만큼 세계 전쟁 속 장군들의 전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한니발 이야기입니다. 한니발. 아주 막상 한니발이 어느 시대 어떤 나라의 장군이냐 물으면 선뜻 대답을 못하실 것 같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니발이 활약한 전쟁, 또 그 전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손자병법의 지혜 어떤 게 있을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니발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장군입니까? 한니발은 이제 로마가 지중해를 차지하게 하던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카르타고라는 나라의 이제 장수였죠. 카르타고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북아프리카 주로 튀니지 중심으로 튀니지. 있습니다. 근데 네. 원래는 아마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파벳을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라고. 페니키아가 네. 그 아시리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리아. 예. 아시리아한테 쫓겨서 네. 못 살겠다 해서 이주를 해버립니다. 예. 그게 북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가 돼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가 카르타고를 네.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뭐 페니키아가 확대된 게 카르타고입니다. 그렇군요. 한니발이 평생을 걸쳐 싸운 나라가 당연히 이제 로마 제국일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카르타고랑 로마는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원래 로마는 육상 국가였고 원래 로마가 도시 국가잖아요. 지금 네. 로마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좀 북쪽 그러니까 지금의 그 롬바르디아 지방 북쪽으로 가는 쪽에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또 그때는 해양 무역을 해야 돈이 되고 하니까 예. 시칠리아라든가 그 앞에 이제 뭐 코르시카도 있고 사르디니아도 있고 바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중해라는 바다가 예. 4개 대륙에 얽혀 있거든요. 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 저쪽에 아시아. 아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대서양으로 나갈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무역에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미케네 문명이라든가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옛날에 예. 근데 그 미케네 문명 유적이 아프리카에서까지 나와요. 북아프리카 아니고 저기 뭐 가나 이런데. 그럼 그 오래전에도 다 예, 이렇게 그 영향을 중동 줬던- 이적하고 예. 하니까 예. 결국 이게 돈 되는 이 바다를 장악해야 된다 그러네. 해서 네. 바다로 나오게 되니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칠리아 같은 경우도 네. 카르타고가 많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몰아내야 되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시칠리아 패권을 놓고 로마랑 카르타고랑 붙게 됩니다. 이게 되는 싸움인가요? 이게 뭔가 익숙함으로는 로마가 더 체급이 클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는 역사를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 로마가 이겼는데 사실 이 싸움이 거의 100년에 걸쳤어요. 치열했네. 그리고 예. 이 얘기는 들어보셨던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포에니 전쟁. 예. 예. 이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네. 사실 3차는 뭐 그냥 이제 끝난 거 그냥 두드려 패는 거고 1, 2차에서. 1, 2차가 아주 결정적이었죠. 이게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포에니 전쟁이. 네, 그래서 예. 이 포에니 전쟁이 한니발 때문에 카르타고의 승리로 갈 뻔도 했었어요. 그때 만약 로마가 멸망했더라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알고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은 굉장히 파란만장하기도 하고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극적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이다. 그럼 뭐 3차 전쟁은 배제하고 한니발이 활약했던 건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에서 활약한 건 한니발 아버지. 예. 2차에서는 이제 한니발이 활약하게 되죠. 뭐 어떤 한니발이 활약했던 2차 전쟁은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 요게 이제 배경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 카르타고는 해군은 센데 네. 이제 육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옛날엔 해군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붙어서 백병전이에요. 지금처럼 한포 사격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물론 배를 잘 모으면 뭐 여러 가지 유리하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붙어서 싸우는 건데. 배라는 육지에서 싸우는 거죠. 예, 그렇죠. 배에 올라타고 이거 하는 건데. 네. 카르타고가 문제가 얘들이 페니키아부터 그런데 정말 돈 되는 일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요? 예, 복식부기, 뭐 보험, 복식 환어, 뭐 하여간 우리가 아는 뭔가 이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약간 금융민족이네. 그런 거는 이때 다 했어요. 얘들이. 예. 알파벳도 회계장부 정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카르타고 예. 세웠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예. 돈 되는 건 잘하는데 대신 돈이 되니까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더 나쁜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힘든 것도. 예. 네. 그러니까 제일 돈으로 해결하는 게 뭐겠어요? 용병. 군대죠. 예. 용병. 근데 네. 용병도 이게 개판이 돼가지고 네. 이것들이 맨날 불쌍한 저 아프리카 그 사하라 쪽에 내려가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네. 조금씩 뭉쳐 사는 거 있잖아요. 네, 부족들. 이런 거 예. 패는 것만 좋아하고 로마군 이런 거 붙는 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싸우는데 뭐 로마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항상 뭔가 이제 군인 정신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한니발 아버지가 아. 이 카르타고 애들을 지금 어떻게 머릿속을 헤집어 가지고 군대로 만들긴 틀린 것 같잖아요. 네. 아예 애들은 부에 쩔었으니까. 글렀어. 예. 그럼 용병 우리가 알기로 용병은 뭐 그건 걔들은 돈 받고 싸우는 애들이라 안 싸운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요. 자기가 보니까 네. 군인이 되는 건 돈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애국심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뭐 때문입니까? 그냥 군인의 세계야. 군인의 명예, 그냥 군인이기 군인의 때문에. 의무. 어떻게 보면 직업 윤리를 아는 애들. 용병이 나쁜 게 아니라 용병에게 직업 윤리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 걔들에게 어떤 너희들은 용병이잖아라고 해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긍심을 네. 불러일으켜주고. 지금 프로농구에 이렇게 보면은 어. 용병 선수들 많잖아요. 많죠. 전 사실 용병 선수란 말 외국인 정말 선수라고 많이 쓰기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네. 뭐 한국 선수도 월급 안 받나? 그렇죠. 다 같이 싸우는 건데.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쟤들은 뭐 팀워크도 없고 이제 오래되고 나니까 지금 용병 팬들도 많잖아요. 많죠. 예. 그 주장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선수들보다 더 이 워크에이식도 훌륭하다 그렇죠. 하는 선수들도 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뭐만 하면 용병 예, 뭐 말썽꾸러기 저, 취급하고 뭐, 막 사고뭉치 뭐, 취급하고.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에요. 왜냐면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래서 뭐 주장한 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니발 아버지가 했던 게 그거예요. 얘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심겨주면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안 높은 지위도 나오는데 주고 약간. 꼭 높은 지위뿐만이 아니라 형제처럼 우리가 아는 내무생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리가 되고 차별하지 있고. 않고. 예. 그래서 한니발은 젊어서부터 병사들하고 같이 지내요. 네. 그래서 한니발의 유명한 얘기가 병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부터 소대장, 분대장 다 하는데 항상 최고로 잘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련소에 가서 네. 신병일 때도 네. 가장 뛰어난 신병, 한니발이. 분대장을 할 때도 가장 뛰어난 분대장. 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사람인데도 다 그런 동등하게 식으로 경쟁해서. 그리고 예. 형제도 많은데 한니발이 제일 뛰어났던 게 하여간 모든 거를 다 잘했다. 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장교들이 사병으로 복무를 하게 해요. 그렇습니까? 예. 복무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그래도 장교 후보생이 사병으로 복무할 때는 일반 사병하고는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네가 그건 당연한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사병들의 심리를 알고 사병들의 행동하는 요령을 알고 그렇지. 그리고 사병들을 설득하는 거를 배워라. 그래야 나중에 지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 이제 그러려면은 사병들이 할 줄 아는 웬만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뭐 롬멜도 하고 다 그러는데 소대장인데 기관총은 탄비를 넣을 줄 몰라. 야, 그거 빨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관총은 병사가 훨씬 잘 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걔가 차차착 하면 1초면 되는데 네. 우리 소대장님은 해본 지 오래돼 갖고 몇 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네. 병사들도 그런 거 시비 안 건다. 이해하고 못하고. 근데 그냥 이해를 못하고 만질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야 이거 왜 이래 이럴 때 병사들은 야 이거 기관총도 모르는 애가 잔소리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싸워? 예, 저 고지에 올라가래. 나를 믿고 올라가래. 어떻게 믿어? 한니발은 그걸 다 할 줄 다 알아. 했다는 거야. 이해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제일 앞서서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오고 네. 병사들이 요구하는 걸 모든 걸 잘했다. 이렇게 돼서 젊은 나이에 모든 병사들이 네. 한니발을 아버지 하밀카르가 이제 사망하니까 26살에 한니발을 자기들의 지휘관으로 뽑습니다. 이미 다 거쳐서 올라온 거예요. 한니발. 근데 겨우 26살이었는데도 네. 병사들이 그 신뢰와 카리스마가 엄청났어요. 대단하더라고. 뭐 아버지가 한니발에게 이제 죽기 전에 로마에 복수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진짜겠냐 아니냐 말이 많은데 네.
뭐 세워놓고 뭐 어릴 때부터 로마한테 복수해라 정신교육했다 이런 말. 밥 먹으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쵸, 이게 그쵸, 예. 근데 참 한니발 얘기의 제일 큰 문제는 카르타고 사람이 남긴 기록이 없어요. 다 로마 애들이 남긴 거예요. 알파벳 발명한 민족인데. 얘네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어. 장사만 밝혀가지고. 그래서 한니발이 왜 대단하냐면 이게 적국인 로마 애들이 쓴 기록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와. 절대적으로 좋게만 쓴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이거 인정이라는 거지. 예, 그런데 그 로마한테 복수해라 이랬다는 건 조금 로마식 편견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그건 확실해요. 카르타고하고 로마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멸망전이구나. 예, 멸망전. 그건 알고 있었다. 뭐 예. 아버지가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그냥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포에니 전쟁이 이제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과 로마 군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자, 2차 전쟁 뭐 관전 포인트 뭐 이렇게 전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니발 얘기가 좀 긴데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카르타고 본토 애들한테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요? 얘들은 틀렸어요. 어, 얘들은 틀렸어요. 네. 제가 지금 좀 잔소리를 좀 하자면 아직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네. 최근에 독일에서 징병제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련이 러시아가 이제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하니까 예. 학생들이 동맹 휴학하고 네. 그래. 그렇죠. 참 천하의 독일이 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근데 네. 정말로 그 옛날 그 독일이 이제 우린 남의 나라가 쳐들어도 우리는 안 싸울 거야. 군대 가느니 조용히 살겠어. 나라가 망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롬멜 같은 애가 있어도 독일 청년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다는 생각은 포기하는 거죠. 내가 차라리 뭐 아프리카 지금 그런 거 없지만 네. 아프리카에 있는 독일 식민지에 가서 네. 거기 애들을 게르만 민족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건데 한니발의 아버지가 그런 그걸 한 상황이었어요. 거예요. 카르타고를 포기하고 예. 스페인으로 가버립니다. 스페인으로 가요. 네, 그래서 예. 뉴 카르타고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혈연을 단절해 버리고 그냥 나 여기서 그냥 카르타고라는 거 만들 거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예. 그런데 예. 놀라운 군사적 그 천재성을 가지고 아들하고 합쳐서 굉장한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뉴 카르타고 사람들만 뽑아서. 네, 거기서 또 스페인을 또 정복해야 되는데 예. 스페인도 또 빨리 정복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스페인 애들도 뽑아내서 하는데 한니발이 참 대단한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면 독일이 아프리카로 가서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내가 지금 시대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독일 식민지가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로 우리가 좀 이전을 해서 독일을 포기하고 그 아프리카 식민지로 가서 거기 애들 징발해서 너희가 독일 시민이야. 그런 느낌. 뉴 독일이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되는 거냐고.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뉴 카르타고 군이 완전히 엄청난 군대로 거듭이 나요. 야, 이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죠. 그뿐이 아니에요. 예.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로마를 침공하는데 육로로 가잖아요. 예. 바다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바다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카르타고 본국 입장에서 보면 얘들이 못 믿겠는 애들인 거죠. 자, 내가 히틀러인데 롬멜이 아프리카로 가서 예. 그때 독일 식민지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히틀러가 밀어주고 싶겠어요, 저걸. 그러니까 본국하고 사실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육지로 가면서 갈리아인들하고 싸우면서 알프스까지 본국이랑 더 멀어질 수 있는 조건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육지로 간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 예. 우리는 알프스를 넘었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알프스까지 가는 동안에 예. 갈리아인들하고도 엄청 싸워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 또 징병을 해요. 갈리아 사람을요? 예, 갈리아가 로마가 팽창되니까 예. 나중에는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오지만 이때도 로마가 조금씩 갈리아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갈리아 사람들도 좀 이거 이상한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한니발이 와서 나랑 같이 싸우자. 그 가서, 심리를 알았구나. 로마를 먹자. 그러니까 지금 한니발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알프스를 넘어서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 원래 카르타고 애들, 네. 스페인에서 징집한 애들, 예. 갈리아인들 예. 이것까지 끌고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새를 불려나가면서. 예.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건 군대가 어떤 데인지 네. 어떻게 하면 병사를 군인으로 만들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로 들어갈 때 꼭 알프스를 넘어야 했나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까? 네, 쉬운 사실 길.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이탈리아 북부 요즘 돌로미티 이런 데 굉장히 예. 좋아지는 돌로미티는 요 동쪽 네. 산이고 산 전체가 알프스로 덮여 있죠. 그러니까 천상 이탈리아는 거기 넘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경로상 알프스 넘는 거는 뭐 어쩔 수 필수적인 거고. 없었는데 사실은 네. 알프스를 넘는 것보다 스페인에서 프랑스 지나서 그 저기 이탈리아 북부까지 가는 게 더 힘든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리아 부족들을 회유 다 편든 건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고. 예, 하면서 자기 증명도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한 얘기는 알프스를 코끼리 데리고 넘었다 이건데, 요건 사실이죠? 사실 이건 사실인데 왜 근데 코끼리를 그렇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알프스를 넘게 했습니까? 근데 사실 네. 알프스 넘고 나니까 코끼리가 남은 게 한 마리인가 세 마리인가 그랬어요. 아니 그 애초에 왜 코끼리 부대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좀 과시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갈리아를 지나가잖아요. 네. 로마랑 싸우러 가. 음. 근데 갈리아인들만 해도 그때만 해도 조금 이렇게 문명 수준이 낮아가지고 약간 뭐 그 좀 이렇게 우가우가하는 그런 좀 맞아요. 수준도 네, 있었거든요. 뭐, 네. 그런데 코끼리 같은 거 딱 데리고 가서 탱크 요즘 말로 하면 아. 그 도끼 들고 막 활 들고 싸우는데 아. 장갑차 끌고 나타난 거예요. 위압감을 주고. 우리를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코끼리가 실제로 이탈리아 들어간 다음에는 큰 역할을 못 하는데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이 쓴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코끼리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 항상 지고 나면 쟤들이 신무기가 있었어. 이거는 세계 공통이야. 쟤들이 그래야 이번- 이긴 자기가 더 돋보이니까. 이번에 뭐 쟤들이 탱크가 있어서. 네. 한국 전쟁도 우리가 늘 북한 탱크 때문에 막 얘기하는데 어. 이 얘기가 과다하지다 보니까 아. 그 당시에 병사들이 탱크 공포증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탱크 때문에 졌다라고 약간의 변명이었는데 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때 막 탱크만 나타나면 도망갔다 뭐 탱크 그렇죠. 공포증이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방송에도 했지만 피를 토하시잖아요. 참전했던 장교분이. 무슨 소리냐. 아니라고. 우리 탱크 앞에도 용감하게 싸우고 뭐 탱크만 보고 도망가고 그 짓 안 했다. 그게 잘못 퍼질 이게 수가 참 있네.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코끼리도 그러면 막 그런 거죠. 별 진짜 영향이 없었을 수도 없었는데 있고. 예. 로마 애들이 코끼리 뻥을 좀 쳤고 아. 왜냐면 핑계를 대야 되니까. 예. 진짜 한니발은 코끼리는 이제 갈리아 민족도 끌어들이고 네. 사기 진작용이었을 것이고 네. 실제 전쟁에 가서 한니발이 잘 싸운 거는 일단은 네. 병사들을 이렇게 군인으로 만들 줄 알고 여러 부족 사람들을 모아서 융합했고. 군대를 만들 줄 알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손자병법에서 한니발하는 진짜 중요한 거는 예. 저번에 제가 그래, 나왔을 저희 때 우리 손자병법 예. 얘기 좀 해야 돼요. 예. 저번에 예. 나왔을 때 네네네. 손자병법 1권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실상을 알아라였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무슨 지도력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리더십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신무기가 있어야 돼가 아니고 신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기능하는지 실상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 세계 전쟁사에서 한니발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실상을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한니발의 전투를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적을 포위하자, 우회 기습하자 이게 아니에요. 어. 우회 기습할 때 네. 어떤 병사로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에 하면 병사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깨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파악했다는 예, 거죠. 이 능력이 예. 대단해요. 단순히 우회 전술이 이게 좋은 병법이야라고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영향을 미칠 파급력이나 이런 걸 그렇죠. 정확히 그걸 알았다는 정확히 거죠. 아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 전쟁이 예술이고 상대방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이러면 무서워서 못 버텨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한 야구를 제가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냐. 예, 저도 좋아합니다. 저 감독님은 강공을 좋아해. 네. 저 감독님은 뭐 이렇게 번트 이런 걸 좋아해.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양반은 정말 번트 대야 할 때, 그렇지. 강공으로 나갈 때 그렇지. 이걸 기가 막히게 알아. 저 사람은 어느 때든 뭐 이렇게 히트앤런밖에 안 해라고 하면 다 읽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 강공을 그럼요. 하거나. 그리고 모 어. 감독님이 전설이 된 게 그런 거 아니야. 멀쩡한 선수를 빼. 네. 왜 빼냐 그랬더니 쟤는 요런 거 되면 실수해. 그런 걸 다 파악하는 다 거. 파악하는 실상을. 거죠. 예. 예. 이게 실상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지금까지 대타 3번 나가서 다 3점 먹었어. 예. 근데 요 분위기에선 제가 칠 것 같아. 어. 이런 거 찾아내는 능력이요. 야,
그렇죠. 그건 대단한. 근데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요 싸울 의지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게 다 들어맞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예,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니발의 공포, 로마 장군들이 한니발을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한니발이 이제 알프스 겨우겨우 넘어서 이탈리아에 들어온 이후에 아르노 계곡을 통과한 게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 네, 점에서 그렇습니까? 원래 로마군이 막상 싸웠는데 막 박살내니까 무서운데 네. 한니발이 무조건 치고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군을 우회해서 아르노 계곡이라는 당신 습지인데 거기를 사흘을 물 속에 잠겨서 걸었대요. 사흘을. 한니발 군대가요? 예. 그거를 지나서 우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늪지를 감수하면서 우회를 그렇죠. 한 거예요. 3일 동안 물 속을 걸어가면서 로마군을 우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대로 된 길도 있는데. 그렇죠. 어, 로마군을 강행 돌파한 게 아니라 예. 왜 그랬냐? 예. 당시 로마군은 이제 자기들이 좋은 지형에서 한니발을 맞아 싸우려고 그랬고 얘들은 알프스를 넘어오느라 많이 벌써 절반 가까이 희생이 됐고 코끼리도 거의 다 코끼리도 다 죽고 예. 그리고 현지 갈리아 부족들도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뭐 거짓대 아니야. 해잔병 수준.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당시 로마 북부는 갈리아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거꾸로 로마 편을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싸우고 하면은 아까 실상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겨도 이거는 6대 4일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하니까 오히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흘을 물속을 걸어가고 이때 한니발이 한쪽 눈을 실명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초강행군을 하면서 우회를 해요. 그랬을 때 한니발에게 득이 되는 건 뭐죠? 예. 로마군이 당황하는 겁니다. 예상치 얘들이 못한 경로. 뚫고 지나갔어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네. 자 우리나라 땅으로 생각해 볼게요. 의주에서 적군이 왔는데 네. 의주에서 막고 있었더니 네. 압록강 중류로 돌아가서 저기 한 뭐 평양이나 청천강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과정에서 늪지를 가서 뭐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럼 우리들 볼 생각에는 야 이것들 정말 바보 아니냐. 그런 저 느낌이네. 빨리 쫓아가자. 그러면 네. 평양은 너무 머니까 안주 정도 할까요? 뭐 청천 저희 가서 싸우면 저것들은 뭐 이젠 없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예. 여기서는 아르노 계곡을 통과했다 이러면서 로마군이 오히려 크게 당황하죠. 이런 게 실상이에요. 야. 아니 근데 그 막 눈을 실명할 정도로 험한 길이면 거기 헤쳐오면서도 손실이 있을 거 그런데도 아니에요. 로마군이 네. 쫓아오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얘들이 굉장한데 이걸 통과해? 네. 이거를 하니까 겁을 먹게 되고 네.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니발은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진영으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판을 만들었고. 네,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우직지계라는 건데 우직지계 네. 어떤 뜻입니까? 그게? 이 우직지계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예, 일단 제가 오늘 한니발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실상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왜냐하면 재밌습니다. 우직지계를 잘못 배우면 이게 하나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이런 거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 곧장 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것이 더 길이 빠르다. 예. 이거 우리 일상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 실상은 모르고 그냥 써요. 보통은 이럴 때 제일 많이 써요. 네.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오늘 도로공사한다고 길을 막았대요. 그건 옆으로 진짜 돌아가야 길이잖아. 돼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아유 돌아가는 게 빠른 거야. 뭐 그렇죠. 이런 예. 거 재수 예. 없을 때. 손자병법을 예. 약간 예, 그럴 때 이런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데이트하는데 갔더니 길이 막혀서 돌아간대. 더 잘 됐지 뭐. 손잡고 그래 오붓하게. 으슥한 길로 걸어가자. 예. 이럴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위로하는 말로 쓰는 돌아가는 게 빠른 길이다. 그럴 때 우직지계라고 해야겠다. 우직지게였어. 예. 아니면 뭐 입시에 떨어졌어. 네네네. 뭐 시험에 떨어졌어. 그럼 돌아가는 게 더 빠른 길이야. 저는 그 기능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예. 필요하죠. 네. 손자가 그런 뜻으로 말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손자가 그런 뜻으로 말할 리는 없고.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전술은 그렇게 뒤에 자기를 위로하는 말로 쓰면 안 되고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돌아가는 게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는 물리적으로는. 게 빠르려면은 네. 그 실상을 네. 상대방이 원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뭐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냐, 상대방의 수준은 어떠냐, 지형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 네. 저기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어요. 네. 우리 부하들은 그냥 다 용병이야. 돈에 눈이 멀은 애들이야. 예. 자, 근데 식량은 3일치밖에 없어. 네. 배수진을 쳤어. 야, 이제 우리 여기서 도망가면 니들은 다 실업자 되고 평생 굶는 거야. 네. 저거 돌파해서
보물 찾으면 나 찾아와. 집에 부자가 돼서 은퇴하는 거야. 네. 이랬을 때는 배수진 치고 식량이 3일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먹고 음. 돌격하자 그렇죠. 하겠죠. 네. 근데 얘들 다 이유 없이 따라온 애들이고 저거를 점령한다고 나한테 올 것도 없고 네. 이런 애들한테 야 식량이 3일밖에 안 남았어. 배수진이야. 네. 그러면 도망가거나 항복해요. 음. 그래서 군대가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이 식량이 7일치밖에 없어요. 예. 뭐 전략 목표도 좀 불분명해요. 들어와서 괜히 겁주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기전으로. 장기전이라기보다 도망만 다녀도 돼요. 소모만 시키고. 네, 도망만 다녀도 뭐 어쩔 거야. 네, 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망 다니면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니? 비겁하게 그럴 수가 있니? 그건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럴 때는 도망 다니는 병사들 사기 안 떨어져. 네. 7일만 도망 다니면 되는데 뭐. 약간 약 올리는 재미도. 그 재미도 있고. 이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야, 우리는 예. 도망만 다녔는데 거저 이겼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번에 쳐들어왔을 때는 또 야, 이 쟤들 그냥 붙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는 걸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당신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가 뭐냐. 네. 자, 근데 한니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는 길이 몰상식해 보이는 길이었어요. 한니발이 봤을 때 거의 보통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늪이니까. 예. 자멸하는 한니발도 한쪽 눈 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멸하는 길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로마군이 얘들을 쫓아왔어요. 네. 놀란 애들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방심한 애들도 있겠죠. 네. 이거를 한니발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예술적인 전투를 써서 선멸시켜 버립니다. 선멸시켰어요. 와. 왜냐하면 홈그라운드인데 로마군이 홈그라운드인데 네. 홈그라운드가 뜻이 뭐예요? 자기한테 익숙해요 홈그라운드지. 그렇죠. 예. 근데 그곳 지형을 먼저 파악하고 로마군의 심리 상태까지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완전히 선멸시켜. 대단하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한니발이 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이게 전쟁을 같은 거 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한니발이 또 왜 명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막 매복을 했다. 뭐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있으면 좋은데 별로 그런 게 없거든. 네. 극적인 건 없어 보이는데. 왜 명장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전쟁터에 간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설명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제가 솔직히 유튜브에서 한니발 시리즈 한번 했는데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칸나의 전투도 한니발이 빛났던 전투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칸나의 전투보다는 다른 전투도 다 한니발이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칸나이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칸나이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렇다고 칸나이가 안 유명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한니발의 어떤 면모가 빛났던 전투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한니발의 실전적 능력인데 이걸 손자병법하고 한번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는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니발이 이제 이탈리아 남부까지 내려가서 버티고 있으니까 로마도 못 참겠는 거지. 이거 뭐 적군이 들어와서 버티고 있으니. 그래서 대군을 모아서 일판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석권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서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군을 징집하면요. 그날로 약점이 잡혀요. 승부를 빨리 내야 돼요. 한니발이 아는 거죠. 쟤들은 승부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걸 읽었구나. 읽었죠. 그리고 뭐 중간에 약 좀 올려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오판을 유도하게 하는 건데 이제 전투 현장으로 가버리면은 결국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로마군은 급하고 좀 이렇게 지금 마음도 불편하고 자기가 가진 장점이 뭐냐? 병력이다. 네, 그렇죠. 자기들이 가진 단점이 뭐냐? 기병이 약하다. 기병이 약해요. 로마가. 그런데 기병은 원래 좌우로 벌려놓잖아요. 가운데 보병을 두고 좌우로 기병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군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왠지 손자병법 같잖아요.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수준이 보통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럼 로마는 기병이 약하니까 그렇죠. 가운데 보병 위주로 들어오겠네요. 보병 위주로 가자. 그럼 기병은 버텨라. 그리고 보병이 빨리 승부를 끝내야 된다. 근데
아니 빨리 승부하는 건 기병의 장점이지 어. 보병의 장점이 안 아니죠. 맞네. 예. 그러면 보병이 빨리 승부를 꺼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로마군이 네. 보병의 장점이라는 게 보병의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병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단숨에 밀어붙여서 네. 러쉬에서 네. 끝내자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니발은 쟤는 장점이 뭐고 이건 단점이 뭐고 우리가 장점이 이거니까 장점을 살리려면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았어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 정말 손자병법을 좀 하고 싶은데 네. 화공편하고 수공편이 있어요. 그럼 화공은 우리 생각에 뭐 화공 불 지르는 거잖아. 네. 수공 물로 물에 덮는 빠뜨리는 거잖아. 거죠. 예. 근데 손자병법은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공의 원리는 멸하는 거다. 태워서 없애는 거다. 네. 수공은 절단이다. 그러니까 수공은 절단이다. 예, 수공의 목표는 절단이다. 뭘 절단하는 겁니까? 대형을 절단하든 뭐. 근데 사실 물이 온다고 해서 그냥 무슨 홍수 나듯이 어떻게 다 이렇게 하겠어요. 네. 기본 원리가 뭐냐라는 걸 손자는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실상을 알아라. 예. 화공이란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수공은 본질은 끊는 거, 절단하는 거다. 이 원리를 알고 수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전쟁터에서도 멸하는 게 있고 절단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한니발은 물론 이렇게 병서를 쓰진 않았지만 칸나의 전투를 보면 네. 한니발은 원리로 들어가요. 우리가 장점이 기병이니까 기병으로 속도 전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멸과 절이 있는데 자 어디를 멸하고 어떻게 절할 거냐. 일단 멸을 해야 이기죠. 네. 근데 뭘로 섬멸해야죠. 멸을 해? 불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뭘로 해야 자기들은 기병하고 보병인데 기병으로. 예, 보통 기병을 할 거라 예, 생각하잖아. 장점이니까. 근데 그럼 보병은 어디다 쓸까요? 그냥 버티기. 이렇게 되면 로마 페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한니발은 절을 생각해요. 네, 어떻게 단절. 절단할 거냐? 어, 어디를 절단하냐? 보병을 절단해야죠. 예. 그럼 보병을 절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끊는 거 생각해요. 기병이 네.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죠. 잘라가지고 로마의 보병을 절단하는 네. 거죠. 그럴 줄 알고 로마의 장군은 보병을 최대한 밀집으로 붙였어요. 예. 5만 명 가까운 대군을 밀집으로 붙여서 그냥 불도처럼 밀려 그런 거예요. 한니발이요? 아니요, 로마가 불도저처럼 밀려고 했다. 예. 그래서 한니발은 이 절을 물리적 절이 아니라 네. 기능 상실의 절로 생각한 거예요. 기능 상실의 우리가 절단을 왜 하죠? 흐트러뜨리려고요. 네. 기능을 분산시키려고, 기능의 효율을 떨어뜨리려고. 네네네. 그래서 한니발은 거꾸로 걔들이 모이는 거라고 병력을 모아줍니다. 예. 앞에다 보병진을 세웠다가 보병이 밀고 내려올 때 네. 가운데부터 뒤로 물러나요. 가운데부터 뒤로 물러나요. 그럼 예. 얘들은 진격하니까 신나게 진격하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전쟁 나면요 옆에 안 보여요. 이 사이드의 안 보입니다. 사이드의 기병. 예, 특히 평원 전투는 예. 제가 벌판에 가서 써보고 칸나도 가봤는데 이게 의외로요 벌판에 쓰면은 옆에가 잘 안 보여요. 네. 경사가 있어야 어떻게 위로 가고 아래로 보이지. 돌격 앞으로니까. 그냥 직선으로 쭉 있으면 옆에 안 보여 의외로. 네. 약간 이제 깔때기 형태로 들어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갔는지 나간지 모른다니까 그거. 예. 그래서 쭉 들어가는데 한니발군은 앞에서 가운데부터 물러나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앞에가 이렇게 타원으로 몰리게 되죠. 예. 그때 좌우에서 쪼여요. 그러니까 앞쪽은 얇아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 로마군은 어디 항아리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뒤에 있는 병사들은 싸우지도 않는데 옆에가 자꾸 옆에서 밀착을 해. 네네네. 그 그렇죠. 기록에 보면은 병사들이 너무 밀착을 해서 칼도 뽑을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칼 뽑을 공간도 없어서 거의 그래- 압사 이러면. 압사 뭐 이건 잔인하긴 한데 카르타고군이 밖에서 예. 한 줄씩 죽이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줄씩 죽여서 빼내는 건데 안에 있는 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 그냥 떠밀려 오는 거죠. 그냥 예. 거기 서 있는 거야. 네. 앞에서 지금 한 껍질씩 벗겨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칸나에서 이제 보병이 아주 전멸하게 되는데 요 뒤에 얘기가 또 있어요. 뭐 기병이 맞고 이런 건데 제가 그건 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로마 장군은 장점으로 적의 단점을 팬다. 네. 라는 굉장히 병법스러운 원리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 네. 장점을 살렸어. 네. 우리 장점이 뭐야? 병력이니까 병력으로 누르자. 네. 굉장히 1차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한니발은 병법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저걸 절이라는 게 있어. 쪼개야 돼. 단절. 예. 근데 쪼개는 이유가 뭐야? 기능 상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쪼갤 필요가 없이 모아도 돼. 기능상 절을 모아도 절과 같은 효과가. 물리적으로 보병을 두 쪽으로 나누는 게 절이 아니고 그렇죠. 기능을 상실하면 절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한니발의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주입식처럼 외운 게 아니고 손자병법 예를 받다 쳐도 예,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운 게 아니고 손자병법 외워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두 개. 원리를 정확히 알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이게 현상적인 경험만 외우면 소용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리만 외우면 소용이 없어. 아무데나 원리를 갖다 쳐바르기 때문에 실상을 알라는 게 원리와 현장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장에서 원리를 제대로 쓰는 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박사님이 쓰신 손자병법을 보면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뭐 나름 노력은 했는데 제가 평생 강의할 때마다 늘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그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는 거니? 이게 원리가 뭐니? 제가 옛날에 고아원 자원봉사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애들이 해변학교라고 해서 바다를 가요. 그러면 그 원생들이 거기 가면 얼마나 즐겁겠어. 애들이 바다를 처음 봤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노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또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줄 서라 막 이렇게 되고 갑자기 이게 군대로 바뀌어요. 이게 갑자기 막 딜레마인 거야. 애들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놀고 있는데 우린 거기 가서 막 줄 서라 그러고 네. 심한 게 뭐 체벌도 하자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평소에는 이거 뭐 저기 그 시설에서 애들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군대식으로 합니까? 그러다가 막상 바닷가 가니까 우리가 군대식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했는데 애들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얘들은 지금 넋이 나갔거든. 그럼 우리 사회자님도 어린 시절에 바다에 가서 파도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앞에서 그림 그리고 일기 써라 그러면 일기 쓰겠어요. 무조건 물이죠, 물. 예. 당연히 들어가지. 그러니 북북 찢어버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프로그램이라 우리가 놀러만 왔느냐. 이 이야기가 근데 어떻게 연결되는 교육인데 거죠? 교육인데 그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그리게 하자. 아니 애들은 바닷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림 그리기 하면 이게 또 무슨 여기 온 이유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뭐니 도대체. 와서 물에서 놀고 싶은 거를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자고 프로그램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교육하느라고 애들을 상처를 주고 싸우고 괴롭히면 무슨 교육이 되냐. 교육의 목표가 지금 이게 왜 왔니 우리가. 얘들한테 좀 힘들고 어렵게 살고 바다도 못 와보고 하니까 바다도 와보고 그렇죠. 그 속에서 애들이 친구랑 좀 지내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그렇죠, 물속에 그렇죠. 들어가. 좀 반대로 전개될까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싶지 않냐. 그림 잘 그리던 애들이 애들 노는 걸 그려줘. 그렇죠.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리면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그리고 그림은 또 왜 그려요? 제가 자기가 뭔가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얘들이 처음 하루 이틀은 정신없이 놀아요. 지금처럼 카메라 없던 저기 핸드폰 카메라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한두 명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우리 회원들이 학생들이 좀 멋있게 그려줘요. 그럼 애들이 자기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자기도 그리려고 해.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정서 아니냐. 왜 이걸 애들에 줄 세워 앉혀놓고 30분 동안 그려 이 짓 하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신뢰도 끊어지고 이게 애들은 괴롭고 우리랑 싸우고 왜 이렇게 하냐.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진정하시고. 예. 많이 싸웠어 그것 때문에. 이거 궁금 짧게 하나만. 근데 왜 한니발이 이렇게 남부까지 내려와서 잘 싸웠는데 왜 끝내 로마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의 정서 파악이 실패했어요. 정서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 로마한테 정복당한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이민족 편을 왜 들겠어요? 그거 언어가 다르다는 건 오판이구나. 정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니발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지배하려면 카르타고 본국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까 관계가 안 본국이 좋아. 안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긴 오는데 네. 그게 이제 풍랑에 뭐 이렇게 돼서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카르타고가 꾸물꾸물대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사고가 난 거죠. 제때 빨리빨리 지원했더라면 되는데 본국도 그게 안 되고 그것도 약점이었네요. 한니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그래도 15년을 싸웠지만은 이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손자병법 그냥 문자만 읽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 그 원리와 실상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느낄 수가 있었는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전투와 전략 그리고 그 전략 속에 담긴 손자병법은 임용한 박사님과 함께 또 해석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